혹시 공동세금 보고 하셨는데 환급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보통 기대하게 되죠. 네, 혹시 배우자의 예전 빚 때문에 뭐 세금 체납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거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그 환급금이 압류될까 봐 내모까지요? 그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 환급금 전체가 배우자 한 사람의 어떤 특정 채무 때문에 상계, 그러니까 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중에서 정당한 내 몫을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바로 그 방법을 오늘 알아보려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IRS 양식 8379, 배우자 불이익 배분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양식인데요. 여기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는 IRS 공식 설명서, 2024년 설명서랑 2023년 양식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네, 저희 목표는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내가 불이익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배우자 빚 때문에 묶인 공동 환급금 중에 내 몫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양식 8379. 정확히 어떨 때 필요한 건가요? 가장 중요한 상황은 이거예요.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로 나올 환급금이 있잖아요. 네네. 그 환급금이 전액 또는 일부가, 이게 중요해요, 오로지 배우자 한 사람의 과거 찬압된 법적 채무 때문에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에 의해서 상계, 즉 지급이 거절되고 빚 갚는 데 쓰였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예정일 때 쓰는 겁니다. 아, 배우자 혼자의 빚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빚들이 해당되나요? 뭐 연방세 체납액, 주소득세, 아니면 주실업보상금 초과 지급받은 거, 또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체납된 거, 연방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이죠. 연방 비과세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 빚이 아닌 배우자 빚 때문에 내 환급금까지 영향받을 때 내 몫을 되찾기 위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당신의 정당한 환급금 지분을 보호하는 거죠. 그럼 어떤 조건을 갖춰야 불이익 배우자, 그러니까 injured spouse 자격이 되는 걸까요? 제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죠? 네,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당연히 공동세금 보고를 하셨어야 하고요. 네. 둘째, 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배우자만의 빚 때문에 실제로 상계되었거나 또는 상계될 거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배우자만의 빚이요? 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배우자의 특정 빚에 대해서 본인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야 해요. 아, 법적 의무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 배우자가 가진 학자금 대출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만약에 환급금이 상계되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편 같은 게 오나요? 네, 옵니다. 통지가 와요. 만약 연방세 체납 때문에 상계된 거면 IRS에서 직접 통지서를 보내고요. IRS에서요? 네. 근데 만약 다른 종류의 빚, 뭐 학자금 대출이나 주 정부 관련 빚 같은 것 때문에 상계된 거면 재무부 산하기관인 재정서비스국,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BFS에서 상계 통지서, Notice of Offset이라는 걸 보냅니다. 아, BFS요. 그 통지서를 받으면 내 환급금이 상계됐구나. 이제 8379 양식을 내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신호탄인 셈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불이익 배우자 구제 절차는요, 양식 8379를 쓰는 건데 네. 이게 무고한 배우자 구제, Innocent Spouse Relief, 양식 8857을 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 맞아요. 이름이 비슷해서 저도 좀 헷갈렸어요. 어떻게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8379 불이익 배우자는 배우자의 개인 빚 때문에 내 환급금 몫을 못 받게 된 걸 되찾는 거고요. 내목 환급금. 네. 반면에 8857 무고한 배우자는 공동보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가 소득을 누락했거나 뭐 부당한 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았을 때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동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절차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8379는 이미 정해진 환급금 중 내 몫을 찾는 거고 8857은 애초에 잘못 계산된 세금 자체에 대한 내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거군요. 목적이 완전 다르네요. 정확해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쓰는 양식입니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불이익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양식 8379는 언제 또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시기는요. 환급금 상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제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죠. 즉시요? 네.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매년 발생한다면 안타깝지만 매년 새로 양식 8379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 제출로 계속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매년이요? 알겠습니다. 제출 기한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마감일로부터 3년 또는 그 상계된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 둘 중에 더 늦은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년 또는 2년 중 늦은 날. 기억해야겠네요.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아예 처음 공동 세금 보고서를 낼 때 이 8379 양식을 같이 첨부해서 내는 겁니다. 종이로 내든 전자 파일로 내든 상관없고요. 이때는 세금 보고서 첫 페이지 왼쪽 상단에 Injure Spouse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처음부터 같이 내는 방법? 네. 둘째는 공동 보고서는 이미 제출했는데 나중에 상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예요. 이때는 양식 8379만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주 중요한 첨부 서류가 있어요. 반드시 두 배우자 모두의 소득과 원천 징수된 연방소득세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 그러니까 W-2, W-2G, 1099 같은 양식들의 사본을 전부 첨부해야 합니다. 아, 별도로 낼 땐 증빙 서류가 필수군요. W2나 1099 사본들. 네, 전부 다요. 그리고 주의할 점, 이때 이미 제출했던 공동세금 보고서, 폼 1044번은 보내시면 안 됩니다. 8379 양식과 소득 증빙 서류만 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본 보고서 사본은 빼고. 마지막 방법은요? 마지막은 수정 보고서, 그러니까 양식 1040X를 제출하면서 이 8379 양식을 함께 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보고서에서 빠뜨린 소득이나 공제가 있어서 수정 보고를 통해 공동 환급금을 청구하게 될 때 같이 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IRS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IRS에서 밝힌 바로는요. 만약 공동보고서랑 같이 제출했다면 전자 파일로는 약 11주, 종이 서류로는 약 14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11주, 14주, 꽤 걸리네요. 네. 근데 만약에 보고서 제출 후에 8379 양식만 별도로 냈다면 그건 좀 더 빨라서 약 8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 별도 제출이 더 빠르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뭐 아마 이미 기본적인 정보는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건 평균적인 기간이고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하면 당연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IRS는 대체 어떻게 공동환급금 중에서 이게 내 몫이고 저게 배우자 몫인지 나누는 건가요? 그 배분 과정이 궁금해요. 네, 이게 사실 핵심이죠. IRS는 기본적으로 가상분리 보고 방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 분리 보고요? 네, 마치 당신과 배우자가 처음부터 부부 별도 보고를 한 것처럼 각자의 소득, 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납부한 세금, 원천징수나 추정세 납부액 같은 거를 각각 배분해서 계산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배우자의 개인 빚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롯이 당신의 소득과 납부세액에 기반해서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환급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해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양식 8379를 작성할 때 팔트 3부분에다가 예를 들어 이 W2 소득은 내 급여에서 나온 거, 이 이자 소득은 내 계좌에서 나온 거, 이 항목별 공제는 내가 쓴 돈, 이런 식으로 각 항목을 배우자와 저에게 나눠서 기입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양식 파트 3를 보면 소득 항목들, W2, 스케줄 C, 자영업소득, 이자, 배당 등등, 소득 조정 항목, IRA 공제 같은 거,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각종 세액 공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천 징수된 연방소득세, 추정세 납부액까지 다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켜서 적어야 합니다. 아, 제가 직접 다 나눠야 하는 거군요. 네, 대부분은 누구 것인지 명확하겠지만 공동계좌 이자나 공동으로 지출한 항목별 공제 같은 건 합리적으로 배분이 해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근로소득세액 공제 EIC는 개인이 계산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IRS가 각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직접 알아서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EIC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ERC는 IRS가 알아서 해준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몇몇 주에 살면 이 배분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라고 하던가요? 아,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이 9개 주가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인데요. 네. 이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주의 재선법이 연방 세금 환급금 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규칙이 적용돼요. 양식 파트 1, 5번 질문에서 해당 주 거주 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반적으로는요, 만약 배우자의 빚이 연방세가 아닌 다른 빚, 예를 들어 주정부 빚이나 자녀 양육비, 학자금 대출 같은 거라면요, 공동환급금 중 최대 50%까지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간주되어서 배우자 몫으로 보고 상계될 수 있습니다. EIC는 제외하고요. 아, 절반까지는 배우자 몫으로 볼 수도 있다고요. 좀 불리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 배우자의 빚이 연방세 체납액이라면 이 경우에는 주마다 규칙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IRS 관련 지침, 레베뉴 룰링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EIC의 배분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에서도 똑같이 각 배우자의 근로소득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고요. 복잡하네요. 해당 주 거주자분들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양식 8379를 제출하고 처리받는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나 좀 더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지연을 막는 팁이 있습니다. 첫째, 당연한 얘기지만 상계될 배우자의 빚이 확실하지 않거나 없다면 굳이 이 양식을 제출하지 마세요. 오히려 전체 환급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둘째, 아까 강조했지만 만약 공동보고서 제출 후에 8379 양식만 별도로 제출한다면 제발 모든 배우자의 W2, W2G, 그리고 연방소득세 원천징수가 표시된 1099 양식 사본들을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이게 제일 흔한 실수 중 하나예요. 누락되면 무조건 지연됩니다. 모든 소득 원천징수 서류 사본 첨부. 알겠습니다. 셋째, 반대로 별도로 제출할 때는 절대 공동보고서 폼 1040 사본은 보내지 마세요. IRS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복 서류는 혼란만 줍니다. 보고서 사본은 빼고. 네, 마지막으로 양식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특히 낮 시간에 통화 가능한 번호를 꼭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IRS에서 혹시 질문이 있을 때 바로 연락이 되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좋은 팁들이네요. 정리해보자면 양식 8379는 내 잘못이 아닌 배우자의 개인적인 빚 때문에 내 몫의 세금 환급금까지 어이없게 압류당했을 때 이건 내 돈이니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저의 권리를 찾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당신이 일해서 벌고 또 납부한 세금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환급금을 지키는 과정인 거죠. 네.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공동재정과 개인 채무가 세금 보고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얽힐 수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됐잖아요. 만약 내 배우자에게 이런 잠재적인 채무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도 환급금 상계가 좀 우려된다면 무작정 공동보고를 하기 전에 배우자와 어떤 재정적인 대화를 나눠보거나 혹은 어떤 계획을 미리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저희가 드리는 조언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앞으로의 재정 관리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